아빠인 제가 육아휴직을 하는 만큼 처음엔 육아도 업무처럼 무조건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루 일정을 시간표처럼 짜주고 수유, 낮잠, 그리고 노는 시간까지 정해진 시간에 맞춰 돌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좋은 아빠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저귀를 몇 번 갈았는지, 아이가 몇 번을 웃는지까지도 다 기록해놨습니다. 이런 시간표를 지켜서 하루를 보냈을 때는 뿌듯했지만 하루라도 흐트러지면 내가 잘못하나 싶었고, 아이의 반응이 예상과 다르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자책도 했습니다. 특히 셋쌍둥이를 돌보면서 그런 생각은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돌봐도 아이마다 반응이 전혀 달랐거든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하나씩 알게 됐습니다. 육아는 정답을 맞추는 일이 아니라 아이 반응에 따라 살피고 도와주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잘하려는 마음에 그 반응 등을 놓치고 육아를 더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잘하려는 육아에서 같이 살아가는 육아로 바뀌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아이를 육아하고 있는 아빠 일산파파입니다. 제가 2년간 주 양육자로 살며 육아를 하면서 가장 크게 바뀐 건 제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예전엔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을 찾아다녔습니다. 전문가 영상, 육아서, 그리고 부모 커뮤니티까지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한 정답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무언가 기준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내 아이를 돌보면서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놀아주는 것보다 아이의 울음, 표정, 몸짓을 얼마나 자주 보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제 마음을 바꿔야 했습니다. 육아휴직 초기에는 하루 일정을 시간 단위로 다 계획했습니다. 수유는 몇 시, 낮잠은 몇 시, 이유식은 몇 숟가락까지 다 정해두고 그에 맞춰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하루를 끝내고 나면 기저귀를 몇 번 갈았는지, 몇 번 울었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잤는지까지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반복하다 보니 하루가 루틴처럼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조금만 어긋나더라도 하루 전체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고 일정 전체를 다시 조정해야 했어요. 셋쌍둥이를 돌보면서도 저는 마치 군대처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을 먹이고 낮잠 시간에는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억지로 잠을 재우려고 했습니다. 일정대로 돌보는 것이 육아를 잘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일정을 맞추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돌보려고 해도 세 아이는 전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한 명은 이유식을 잘 먹는데 한 명은 고개를 저고 또 한 명은 이유식보다 낮잠을 더 자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든 변수가 내가 일정대로 지키지 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같은 방식이 모두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육아법도 내 아이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무리 좋은 육아 시간표, 식단, 그리고 루틴이 있더라도 내 아이에게 모든 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계획에 맞추려 하기보다 그날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 살피고 거기에 맞춰야 하루가 덜 꼬이고 돌보는 저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이유식을 정해진 양만큼 먹지 않아도 괜찮고 낮잠도 딱 정해진 시간만큼 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맞추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배가 부른지, 피곤한지, 그냥 내 품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 그 반응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아이의 표정과 몸짓을 먼저 보려고 했습니다. 피곤해 보이면 낮잠을 조금 더 당기고 배고파하지 않고 놀고 싶어 한다면 밥을 억지로 먹이려기보다 충분히 놀아주고 밥을 먹이려고 아이의 반응에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 하루를 조율하다 보니 꼬였던 일정도 조금씩 풀리고 육아에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과보다 반응을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휴직 초반에 하루를 평가하는 기준이 성과였습니다. 오늘 루틴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수유 시간은 잘 지켰는지, 이유식을 잘 먹었는지를 확인하며 스스로 점검하듯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기록이 깔끔하게 채워진 날은 뿌듯했고 조금이라도 어긋나 있으면 하루를 망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오래 돌보다 보니 그런 숫자들은 금방 잊혀지더라고요. 몇 숟가락 먹었는지보다 그때 아이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내가 어떤 말투로 반응했는지가 더 또렷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순간들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기유식을 먹다가 입을 꾹 다물면 예전에는 일단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장난감을 흔들어 보이거나 영상을 틀어주면서 숟가락을 들이밀었었죠. 그런데 요즘은 입을 닫는 순간 표정을 먼저 살핍니다. 입 주변에 뭔가 불편한 게 없는지, 맛이 싫은 건지, 아니면 배가 부른 건지에 대해서 천천히 다시 살펴보게 됐어요. 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안아줘도 진정이 안 될 땐 왜 계속 우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너무 급하게 반응하지 않았는지, 혹시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는지 제 반응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변화 덕분에 아이의 하루가 숫자가 아닌 관계로 채워지고 저도 조금 덜 조급하게 육아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혼자 하려는 육아를 내려놨습니다. 처음엔 제가 육아와 집안일 모두를 혼자 해내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셋쌍둥이와 같이 지내면서 첫째와 놀아주고 먹이고 그리고 이유식을 만들고 목욕을 시키고 재우고 나면 집안일과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면 하루가 끝나 있었고 몸과 마음도 모두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루에 거의 모든 돌봄과 집안일을 혼자 끌고 가면서도 그걸 제대로 하고 있다고 느끼기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이유식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내에게 혹시 이유식을 만드는 거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나도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혼자 다 하려고 애쓰던 그 방향이 오히려 가족 모두를 힘들게 만들고 있던 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역할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목욕과 재우기를 맡고 아내는 이유식과 식사 정리를 담당하는 것처럼 서로 할 수 있는 만큼 책임을 나눴습니다. 일을 나눈다고 해서 하루가 완벽해지지는 않지만 서로의 하루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니 표정도 말투도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할 수 있고 상대의 고단함도 듣게 되니 그 자체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하려고 애쓸수록 혼자 감당했던 무게가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육아와 살림은 누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조율하면서 혼자 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년 동안 제가 바꾼 건 육아의 스킬이나 루틴이 아닙니다. 바뀐 건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바뀌자 육아가 덜 버겁고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잘하려고 애쓰려는 시간보다 그저 아이 곁에 조용히 있으려고 한 시간들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지금도 실수하고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날들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혼자 자책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아이와 같이 보내는 그 하루마느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잘 해내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걸 계획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육아는 정해진 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매일 달라지는 아이를 보며 그때그때 함께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육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내 아이를 육아하면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아빠들을 위한 책 아빠 육아 서툴러도 괜찮아를 집필했습니다. 책에 관련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